예. 자, 지금까지 했는 내용을 기초과정에서 했는 내용은 음양오행과 그 변화하는 음양오행과 사상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이 자연이 변화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전부. 그 음양적으로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오행이라는 그 기호를 5가지로 넣은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거까지 이해하셨잖아요. 그 음양으로 변하는 잠깐 왔다 갔다. 이론 그냥 이분론적인 걸 가지고 5가지로 나눈 거예요. 5가지로. 그죠? 왔다 갔다를 갖다가 가는 과정과 오는 과정을 5가지로 넣은 게 오행이에요. 그걸 또다시 이제 이 형상화한 거죠.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 하나만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한 거예요. 그다음 사상이라는 것도 그 4가지로 왔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전체적인 것들을 뭐라 했습니까? 하늘 이제 기. 그죠? 어떤 물체가 그 물체가 있다 생명이 있는 것에는 명리학이 본질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덮고 있는 어떤 이치적인 것이, 그죠?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그의 이치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명리, 그죠? 목숨명의 이치리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변화해 나간다. 이게 음양론적 변화예요. 그냥 그 고대에 가면은 이 성리학적 변화를 말하는 거고, 그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음양론적 변화에서, 성리학에는 이기론적 변화에서 어떻다 오행과 사상을 넣은 거예요. 그죠? 과정을. 그래 지금은 우리는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한 게 오행과 사상적으로 변화하더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프린트물 드린 것에서 보면 그죠? 첫 번째 프린트물 드린 거에 보면은 목화토금수 해서 나무 물불 뭐 해놓은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로로 보면은 목은 나무이고 또 봄이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떻으면 새싹, 또 어린 시절 이렇게 쭉 해놨지 않습니까? 그건 목이 일을 할 때 밑으로 가로로 세로로 화는 목이 새싹일 때 화는 꽃이 되고, 이런 이제 형상적으로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 자, 한 가지만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목, 화, 토, 금, 수, 오행, 그 다음에 목연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상을 메모해 놨습니다. 거기서 목은 나무라고 해놨지만은 나무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나무라고 볼 때 화는 불로 보면 되고, 불을 상징한 거예요. 토는 흙으로 상징했고, 이런 겁니다. 금은 쇠예요. 수는 물이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고. 자, 목이 새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목은 항상 먼저 시작한다. 가장 빠르게 먼저 시작하는 거다. 그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는 변화하는 것을 5단계로 나누어 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변화하는 것에서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이 목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목이 나오기 이전에는 뭐였나는 거죠? 목이 나오기 이전에는 수였지 않습니까? 그죠? 수생목이잖아. 일단 이해를 하고 상생상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과 화와 토, 금, 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표현했는데, 목은 시작. 그죠? 목이라 하면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이전에는 뭔가 고정되고 정지된 상태로 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시작하면 뭔가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 시작하기 이전에는 저게 뭐였을까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어린 시절 새싹 해놨습니다. 목은, 그죠? 그래, 목은 새싹이 이전에는 뭐였어요? 씨앗이잖아요. 그 씨앗은
우리가 이 수로 한 거, 수. 요거는 그 씨앗이요. 씨앗을 수오행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수는 뭔가 하루로 볼 때는 어둡고 이래 하지만 이게 뭔지를 모르는 상태일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가 사람으로 본다면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 그죠? 또 다시 말하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음양을 모르는 상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단지 수라는 물, 이게 아니라 씨앗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뭔가 모르는 상태일,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변화하니까 목으로 변화하더라. 이 말입니다. 목은 어떻게 고개 수의 이것이 목으로 보여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요게 이제 무슨 나무다. 아, 요게 이제 남자다, 여자다 태어나 보니까 이게 이제 음양적 변화잖아, 그죠?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변화하니까 목에서 변화해서 꽃을 피우고, 그죠? 꽃을 피우는 상태. 다시 말하면 시작의 가장 왕성한 시기, 그죠? 음양을 따지고 보면은 요게 요 화라는 놈이 가장 양의 극치고 그 반대의 것이 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와 양은 수는 가장 음한 것이고 이 말이거든요. 그래 우리가 이해할 음양론적 변화는 그 화와 수의 변화예요. 그냥 화와 수의 변화, 이게 음양론적 변화거든요. 그의 가운데 시작하는 여기도 목도 들어가고 토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갔잖아요. 이게 이제 오행이다. 그걸 우리가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5개의 기호니까 이제 5 오자를 써서 오행 다닌다라는 땡. 5개가 다닌다. 5개의 기운이 움직인다. 이게 오행이에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명리학적으로 상생상극을 말하거든요. 이 상생상극이는 뭔가? 다시 우리 얘기하면 이 오행에 또는 사상에 것들이 어떻습니까? 서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영향을 주라는 거거든요. 그걸 명리학적으로 그냥 상생상극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라.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야, 니 잘했다 하면서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 아이를 자라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죠?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들을 상생한다라고 표현한 거고, 또 어떻습니까? 내가 뭐를 할 때도 있잖아요. 지나치면 뭐를 하고 때리고 할 때잖아요. 그건 상극한다, 억제, 그죠? 제재한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상생상극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고 하면은 이러한 원리적인 것, 이러한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모든 생명에 있는 그 곳에는 하늘의 이치가 담겨져 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이러한 이치가 있다라는 그 이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목으로 시작해서 사람이 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남을 말하고 이 인생이 시작이잖아요. 태어남을 말하고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식물이라면 새싹을 씨앗에서 새싹을 피움을 말하고, 그죠? 거기서 또 어떻게 변한다? 꽃을 피우고 가장 야가 뭔지도 모르던 야가 태어나서 가장 화려한 상태라 이 말입니다. 가장 화려한 상태. 그죠? 그것이 어떻다? 토로 변해서 또는 토로 변해서 목에서 화로 변했죠. 또 토로 변하면 이 토는, 그죠? 이 토의 우리 영역을 잘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 알고 상생상극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토라는 놈은 제가 기초과정에서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식물을 말씀드리면은 씨앗을 새싹이 나고 꽃을 피운 상태에서, 그럼 요 상태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게요. 계절적으로 보면 요 때는 봄의 상태죠. 새싹을 피우는 상태가 봄의 상태라.
우리 사람으로 치면 어린 아이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어린 아이들인 상태고, 그때를 전부 다 오행으로 말하러 가면 목이다, 목의 상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목이라는 요 안에는 어린 아이 시절도 들어가 있고 봄의 상태도 들어가 있고 목 안에, 그래 그러한 기운적 상태를 다, 그러한 에너지를 전부 목이라 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그 에너지가 더 발전하니까 화로 가는 거죠. 그럼 화의 상태는 우리 사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보다 더 자라난 상태잖아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 상태를 우리 인간들로 봤을 때 그 연령대에 있는 상태를 화기가 넘치는, 화의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구나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그럼 여기서 꽃이 만발한 상태, 그래 아주 보기 좋은 상태, 그죠? 활동성이 많은 상태, 이런 거예요. 그런 걸 말한다. 그러면 이 어디로 갑니까? 그럼 여기는 계절적으로는 여름을 말한다. 그럼 또 갈 때는 계절은 가을의 계절은 금을 말합니다. 그죠? 금은 가을의 계절의 어떤 기운을 담고 있다. 제가 토를 이야기함입니다. 토는 가을로 넘겨준다. 토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한 에너지가 토다. 토가 조금 난해합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토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야기한다면 봄에도 토가 있고, 왜냐하면 봄에서 여름으로 넘겨주는 환절기가 있잖아요. 그 환절기가 토예요. 그건 이제 사상적으로. 또 보면 어떻습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또 환절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토예요. 우리 오행상 분류하자면. 그러니까 토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겨주는 환절기도 있죠.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겨주는 환절기도 있습니다. 그 변화하게 해주는 거. 그 환절기를 우리가 오행적으로 분류하라면 토예요. 자, 음양론적으로, 오행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오행론적으로는, 그래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걸 말하고, 보여질 때 토는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오행적으로 보면 꽃이 피었다가 그 다음에 가을로 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함의 전 단계, 꽃이 화려하게 폈다가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자, 이러한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기운, 그러한 에너지가,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토란, 여기서 오행적 토란, 화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자, 생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무가 새싹을 피기 이전에는 뭔가 모르는 딱딱함 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다가 우리 육안으로 새싹을 피워내면서 보입니다. 보이면서 더 자라면서 꽃을 피게 하죠. 꽃을 피게 하는데, 이 꽃을 피울 때는 어떻습니까? 수라는 자양분을 먹고, 수라는 이 생명의 자양분이에요. 또 물이, 이때는 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 자양분을 먹으면서 새싹을 피우죠. 그죠? 새싹을 피우고 자라잖아요. 야가 새싹을 피우고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면서 더 가지가 많이 벌어지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막 확산. 그죠? 확산하는 상태를 화라고 표현한다. 화라는 에너지는 확산. 그죠? 이런 거예요. 어떤 뭔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안에서 시작하고요. 이걸 목의 에너지. 여기서 확산하는 것은 화의 에너지. 확산해서 어떻습니까? 꽃을 피우죠. 꽃을 피우는 상태. 그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그림이 좀 되네. 이게 이제 화의 상태. 이 그림을 처음 그려보거든요. 이야기하다 보니 되네. 이 화의 상태. 그럼 이 화의 상태까지라. 그럼 이 화의 상태는 이 자연분을 머금고 전부 파릇파릇하고 아름답고, 뭔가 나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 잎에도
그 자양분을 머금고 있는 거죠. 자, 그때까지가 화라. 그럼 가을로 넘어가면 가을에는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물들잖아요. 그 물들미 뭡니까? 물들미 그 자양분은 다시 하강한다라는 거거든. 그 자양분은 다시 하강한다, 불로. 그죠? 그 이전에, 다시 말하면은 최고의 상태에서 하강하기 전의 상태가 토예요. 토의 개입에 의해서 너 이제 그만 자라라. 요 가두리 쳐주고 그만 자라고, 그죠? 그만 자라고 하강하는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거예요. 요걸 이제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을 변화하게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 토란. 자, 우리 사람들한테는 토의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하면 우리가 사람이 항상 성장하는, 목과 화는 성장하죠.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키가 외형적 성장을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정신적 성장으로 바뀌는 거죠.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하지 않고 정신적 성장으로 바뀌면서 육체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다 아마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모르지, 아직까지 안 줄어드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키가 사실 뭐 한 60쯤 되면 키가 줄어드는 걸 압니다. 그거예요. 그걸 이미 하강하는 기운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게 조절해 주는 게, 하강하게 조절해 주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토다 이 말이에요. 예? 이제 토를 고르게 이제 이해. 그래서 우리가 명리적으로는 화가 토로 가고 화생토하고, 화생토하니 그 다음에는 금이 나오죠. 토생금, 금이 나온다. 그래 가을이 오는. 그래 금의 계절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화에서 토의 개입을 받아서 금의 상태로 가니까 저 아까 그 여름에 가장 자양분을 그 나무 꼭대기까지 다 갖고 있었는데 그게 토의 개입에 의해서 하강하는 에너지로 바뀌니까 가을로 접어들잖아요. 그때는 가을로 접어드니까 어떤 나뭇잎의 색깔이 바뀌어지고 또 물이 하양하니까 나뭇잎들이 떨어지고, 그러한 상태가 가을의 현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오행적으로는 금의 상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금의 상태가 오는 거고, 금의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가을에 낙엽이 색깔이 바뀌고 낙엽이 떨어지고 온 천지가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열매들이 맺더라. 그 열매들이 어떤지, 이제 그 하나의 이 수가 태어나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토의 개입에 의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진 상태가 금의 상태. 그래 뭔가 결과적인 상태를 말한다. 그 이 에너지의 결과적인 상태. 우리 사람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그 한 생 살다가 그 한 60점에 와서 내 인생에 뭔가 이 남아야 되는 그런 상태. 그죠? 그런 상태를 말한다. 뭔가의 결과. 하루로 치면 어떻습니까? 하루에 오늘 내가 뭘 했나? 일기를 쓰는 상태. 그죠? 그 점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게 결과가. 그 다음에 식물을, 과실수를 이야기한다면 그 열매를 말하겠죠. 이 살아온 뭔가 열매, 이 세사가 열매를 말한다. 그죠? 자, 열매를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자, 가을 다음에 겨울이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다 하면 떨어지면 떨어지고, 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떨어졌다는 것은 자연으로 떨어지고 그에 있는 씨앗은 또 다른 이듬해 또 다른 새싹으로 피겠죠. 그러나 과육은 땅으로 간다. 그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오행이다 이 말입니다. 오행이 다른다. 오행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상생이라 하고, 상생. 그죠? 오행이 이렇게 하는 게 상생이라 하고, 또 극하는 것은 하나씩 건너가는 거는 목극토. 그 다음에 토는 토극수하고, 수는 수극화하고, 화는 화극금하고, 금은 다시
금극목하고 이렇게 세상이 생과 극을 하면서 서로 천지간에 또는 기와 리가 길이란 하늘의 기운을 말하고 기란 우리 생명 우리가 보여지는 생명 그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본질 제가 초창에 말했듯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그 본질을 본성이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뭐가 있다? 하늘의 기운을 갖고 있다. 이 자연의 것들이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나무는 나무의 지가 지 본성을 갖고 있지만은 거기에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다 이거잖아요. 이게 명리라는 게 명리. 명리 목숨이 있는 것은 그죠? 소도 개도 목숨이 있는 것은 이치. 하늘의 이치는 누가 담당? 하늘의 이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영향을 변함에 있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리학을 배우는 목적이 그거. 이 과거에는 성리라 했죠. 이렇게 상생과 상극을 한다. 이 상생 상극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상징적으로 목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야는 나무의 제공자만 돼주고 나무에 어떻게 변화하거나 나무가 변화하거나 변질되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못한다. 그냥 나무 네가 알아서 하소. 이거에 나무한테는 이길 수 없다. 생은 뭡니까? 생은 내가 나무를 더 자라게 하고 불을 더 지피게 하고 이거거든요. 불을 더 지피게 하고 목생화는 나무로 일반적으로 다 그래. 인터넷에 보면 다 그래 나옵니다. 나무는 불 때는 데 쓰여진다. 그래 불이 더 자란다. 이 화라는 에너지가 또 이 기초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생화, 목은 나무다. 자꾸 이제 이 상생상극론에서 목은 불을 지피는 데 쓰여진다. 고정되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나무는 씨앗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 다양하게 에너지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생이란 날 생자를 썼는데 생은 어떻습니까? 생 도와주기도 하겠죠. 그러나 내가 기운이 빠지기도 하죠. 어머니가 아이를 낳듯이. 자, 그러한 상태로 생하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을 하고 여기서 생이란 우리가 이제 명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생은 수생목 한다면은 수기가 많으면 수생목 하면은 수는 1대1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수가 우리가 이제 이 오행으로 이제 앱을 탁 열면은 오행으로 딱 나오잖아요. 뭐 목이 몇 개, 화가 8글자 중에 그럼 나오면은 나는 어느 에너지가 강한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오행 중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느 에너지가 기운이 약한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생이란 1대1 상태를 말한다. 목이 목생화 하는 것은 내가 비슷해야 생을 한다는 거죠. 목이 지나치게 강한데 화를 생하겠죠. 여기서 상생상극은 야들의 본능입니다. 있건 없건 관계없이 상생하고 상극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가고 있죠. 어느 기운에 내가 상생받아서 흥을 더 돋굴 수도 있고 또 어느 기운에서는 내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 막 흥 받아갖고 막 하던 게 자칫 잘못 생각하면 반대로 완전히 우울증 걸리듯이 우울하게 가만히 있고 이러한 기운들이 항상 같이 지금 이 공간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 공간 속에서 기운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돌아가고 있는데 지나치게 어느 한 기운이 강하게 돌아가면 그 강한 게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자, 목이라는 기운은 다시 제가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가세요. 목이라는 에너지가 만약 강해요. 목이라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입니까? 시작하고죠. 그죠? 시작하고 막 튀어나가고 하는 이런 에너지잖아요. 어떠한 것을
뭐 새싹이 피었지만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많은 활동을 하고 여기저기 튀어다니고 이런 그러한 에너지를 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이 에너지가 많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함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이 목이 만약에 많아, 에너지가 그 명예에서 많아, 아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순진하고 순박하고 아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금이 에너지가 강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 성숙한, 지나친 성숙한 어른이죠. 그러면 어떤 어른은 나는 다 살아봤기 때문에 살이 분별이 철저하다, 칼과 같이 끊고 매점을 잘한다, 이미 결과를 다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 성품이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명리를 배우니까 명리학적으로 갖다 붙여 놓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금 상생상학을 이야기하는데, 그 상생이 어느 한 오행이 지나치면 그 지나친 에너지 때문에 생받는 글자와 극받는 글자에 대해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관계, 이게 상생상극론이라고 했으니까 영향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 에너지가 강하면 그 다음에 생주는 에너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슷한 1대1을 개념이라고 했잖아. 비슷하면은 내가 목생화해서 사회의 기운이, 화해의 기운이 살아나지, 더 살아나지. 그죠? 그 다음에 더 살아나서 다시 화도 또 토를 생겨줄 것이고, 이 돌아가, 상생하게 돌아가는데, 이 기운이 강하고 이 기운이 약하면, 이제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나 하니까, 목은 화를, 1대1 때는 적당히 불이 있을 때는 나무로 불을 지피면은 불이 더 활활 잘 타는데, 불은 조그만한데 촛불 같은 데 많은 장작을 갖다 넣으니까 불은 꺼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러한 기운적 상생 논리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나무요, 화요, 불이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명리 속에서 접목을 어떻게 하냐면, 화기란 이제 어떨까라는, 화기란 에너지가 넘침이죠. 아주 활발하잖아요. 확산하고 막 더 활한 자꾸 공간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이기거든. 이게 토에 의해서 너 그만 자라 이 말이 돼요. 아까 토가. 근데 활한 에너지가, 그러면 목과 화가 많으면, 목과 화가 에너지가 강하면 어떠냐면 시작해서 밖으로 나가고자 함이잖아, 화는. 그죠? 이게 바로 양의 운동성이죠. 따지고 음양론으로 보면 이게 양이고, 도로 들어가서 조용히 있다고 하자는 게 음의 운동성이다 이 말이에요. 음양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지금 하니까 이제 이해 또 더 되죠. 이 운동성을 5개로 나눴는데, 그러면 상생상극은, 자, 요게 2개가 목이 강하면 1대1로 비슷하면 상생하고, 또는 자, 요런 관계가 상생이다. 그죠? 생이라도 하나의 에너지가 비슷한 에너지끼리 있을 때 상생이다. 상극이란 어떻습니까? 극이란, 생은 일단 이렇게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너 더 잘하게 도와주는, 그죠? 더 잘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오야 니 잘했다 칭찬함, 이런 것들도 이제 상생이라거든요. 상극은 반대로 아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멀어가는 거. 그게 이제 뭐 저는 이런 표현도 합니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말고 뭐 발목 잡고 놀부짓 하는 거, 이걸 저는 그거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운이 진짜 에너지가 너무 강하면, 아이가 에너지가 너무 강해, 아이들 목기가 너무 강해, 그럼 어떨까요? 주체할 수 없도록 막 활발하고 막 뛰어다니고 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날 만약에 공공장소에서 막 애들 막 시끄럽게 하고 이 목의 에너지, 목화의 에너지가 막 주체를 못한다면 어디 해야 되나요? 생해줘야 되겠습니까? 그걸 해야죠. 그죠? 공공장소니까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으로 금극목한다 이 말입니다. 금으로서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금의 차분함과, 그죠? 금으로서 내 마음의 정리를 하게 해준다는 거잖아. 이게 이제 금의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극목해야 공공장소에서는 그래야 되잖아. 그래 지나친 기운은 극하는 게 좋고, 그죠? 부족하면 생받는 게 좋고 이 말이에요. 요게 상생상극론으로 상생상극 이 상생상극의 논리가 그래 기초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음양 오행과 사상의 상생상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명리를 다시 이야기하면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으로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이다 이 말입니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만 제대로 이해해도 명리학을 진짜 한 반은 이해하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내 예. 사주에 그 토가 많다. 토가 한 3개 있고, 예. 그리고 뭐 수가 2개 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토가 너무 강하니까 그렇죠. 수가 2개 있어주면 예. 서로 극하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조금 괜찮아요. 자, 아니 이제 이런 질문도 하도 좋습니다. 토가 강하다 했습니까? 토가 3개 정도 있고. 토가 강하면 네. 만약에 토가 강하면 어떨까요?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초 과정이 어느 정도 지금 막 무르익어 가는데 이 상생상극 이게 다 이 기초 과정에서 이게 다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우리가 넘어가는 게 상생상목 전부 다 이제 뭐 각각의 특징이에요. 오행의 특징했죠. 그 다음에 10개, 천간 10개의 각각의 특징, 요 원리를 알고 그 각각의 천간의 갑목, 저저목고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있지만 그 각각의 성정들을 이제 우리가 더 세분화해서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요게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토가 강하면, 토기가 강하면 어떨까요? 그렇다면은 토에 대한 성정을 아셔야 되잖아. 그 에너지가 지나칠 거 아닙니까? 그 토기가 어떨까요? 잘 지키고 예? 좀 이렇게 조화롭게 잘 하는 그런. 그렇죠. 그거예요. 그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 강의 내용 중에 조금 더 확산해서 자기 본 선생님들 본 생각에 조금 더 확산해 갖고 상식적으로 확산해서 생각하시는 게 맞는 말입니다. 상식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명리학 한다 이러니까 막 괜히 막 겁을 내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맞으니까 자, 토라는 성정은 어떻습니까? 토라는 성정 여러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는 잘하는 걸 못 잘하게 하고 다시 그래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음양을 조화롭게 한다 이거잖아요. 음양을 조화롭게. 그럼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주변에 우리 환경에 있는 것들을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에너지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 이 토라는 것은 이 화해의 극점에서 자라나가고자 하는 이 극의 점에서 그냥 멈춤의 상태예요. 못 나가게 가두어 놓은 상태라. 빛이 못 들어오게 커튼 쳐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명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화와 토는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에너지는 화는 나가고자 합니고 토는 정지됨을 말하거든요. 나가는 놈을 정지시켜놔야 음으로 시켜놓고 반대적 운동성을 하라 하잖아. 나가는 양의 운동성과 들어가게 하는 음의 운동성을 조절하게 함이죠. 이게 그렇지만 나는 어떻다? 그 양의 운동성을 더 못 자라게 양의 운동성을 스톱시키는 그점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카텔이 어떻습니까? 빛을 못 들어오게 밀어내고 있습니까? 후후 불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토의 에너지가 지나치면 잠시 정지된 상태처럼 본인의 행동들이 조금 늦을 수 있다. 한 템포 늦고 차분하면서 이렇게 이 주변을 잘 조화롭게 하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가 강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에너지가 강하면 생 받는 거, 그죠? 자, 이 에너지가 강하면 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막 우러나 기운이
기운. 그 다음에 뭔가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중재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에너지가 또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또 극은 이 에너지가 극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수의 성정이 극에 의해서 에너지가 약화된다. 에너지 기운이. 수의 성정은 뭡니까? 씨앗의 상태.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어떤 상태? 그냥 우리 하루로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밤의 상태죠. 밤.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또 몸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휴식 상태. 그래서 수가 관장하는 것은 지혜라 하잖아. 주로 밤에 공부하잖아, 우리가 조용하게. 그래서 수란 조용하다. 밤이니까 조용하죠. 이제 수란 에너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수기가 작동하면 어떨까요? 자야 돼요. 조용하게 있으면서. 그래서 금수는 조용하다. 그죠? 뭔가 결과를 다 나왔기 때문에 조용하다. 이런 상태. 그럼 수는 내가 연구하고 조용하게 좀 쉬고 싶고 이런 에너지거든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이제 더 극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함이 없이 된다라는 거죠. 수가 0이면 어떻게 극복을? 네? 수가 0이면 수가 뭐야? 수가 0. 없다. 수가 없어. 수가 없다. 아, 수가 없으면은 만약에 만약에 없다면 극받는 게 없다 또는 생받는 게 없다 그러면 없으면은 평소에는 몰라요. 근데 세상 우리 어떻다 계속 이런 에너지가 돌아가잖아. 그럼 그런 에너지가 딱 오면은 그의 상태가 작용을 합니다. 그럼 그 순간에 예를 들자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내가 몰라 막 이래 다니고 좀 바빠요. 내가 갈 곳이 많아. 내가 여기도 가서 좀 중재해야 되고 저 가서도 총무 봐야 되고 내가 이래 갈 곳이 많아요. 쓰임이 많거든. 또 부리기도 많이 부립니다. 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데 좀 쉬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 그럼 밤에 집에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생각납니다. 이래 했는데 그 결과가 어디에 나왔을까? 잘 아들이 내가 저끼리 싸우려고 하는데 이래 내가 중재했는데 이런 생각이.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 한 단면적인 것이지만은 요 기운의 상생상극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저 상태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이제 잠을 그러지 상생상극. 이게 상생상극. 고민이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 그냥 생각이에요. 수가 작동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토가 많은 사람이 있고 수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적절하잖아요. 아 그럼 둘이는 잘 맞아요? 적절하면은 수가 많으면 올 일이 많지 뭐. 수가 많으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밤에 생각 많듯이 생각 많은 거. 그럼 토가 만약 그걸 좀 그거 하면 잠을 좀 잘 수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생각 부모가 덜 하면서. 토가 많고 자녀가 수가 많은 상황이면 부모가 좀 그게 좋은 관계예요. 예, 맞아요. 그 자장해주는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러한 관계들, 이 에너지,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요게 상생상극론이거든요. 요게 바로 상생상극론. 이래 되면 이제, 우리 앱 깔려 있는 것만 보고, 나는 어떤 기운이 강하고 어떤 기운이 약한지, 그죠? 또 상호보완적 관계, 또, 내가 이제 가족의 상호보완적 관계도 있지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요 정도 진도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 있지만은 조금 더 진도 나가면은 오행의 이 음양우의 상생상극으로 명을 활짝 열어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래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리 기초과정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초과정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명리학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하면 이제 이 중급으로 넘어가면 요게 이제 상생상극론 요거 가지고 단어를 다른 것으로 갖다 붙여서 표현하게 해요. 이게 명리학에서 이게 답니다. 이게 이제 쭉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상생상극론까지. 그러면 상생상극론은
까지 다 했으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진도 나가야 되냐면 그다음에 우리가 나온 게 뭡니까? 천간의 10글자와 지지의 12글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각각이 천간의 12글자 중에 갑목은 그죠? 갑을 병정불견